이번 전쟁의 여파는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함께 유럽 내 테러가 잇따르자 각국이 국경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쉥겐 조약 일시 중단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 된 유럽을 둘러싼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유럽이 하나로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유로화 사용할 때, 그리고 국경을 통과할 때라고 하잖아요. 서로 자유롭게 좀 이동을 보장해주는 쉥겐 조약 때문인데 최근에 이거 당분간 못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이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선 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8일에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동쪽으로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는데 21일부터 열흘 동안 여기 국경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권, 비자 다 검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쉥겐 협약 적용을 일단 보류를 하겠다는 거고, 열흘이지만 이후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테러 공격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은 또 불법 이민자 유입이 잠재적인 위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난민들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 유럽 내 테러라는 게 전쟁 이후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테러,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베를린에서 유대교회당 공격한 일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튀니지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스웨덴인 2명을 살해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프랑스에서도 또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이 일어났고, 그렇게 전쟁과 함께 그 유럽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쉥겐 조약 일시 중단하는 나라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미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벨기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벨기에, 스웨덴, 유럽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탈리아가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또 슬로베니아도 따라 조치를 취했는데, 이 슬로베니아가 육상으로 이 루트를 보면은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쉥겐 협약 가입국이 헝가리고, 헝가리 거쳐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탈리아는 또 해상 난민 문제 같은 것들로 그동안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와 헝가리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슬로베니아 쪽 국경 통제한다고 하니까 슬로베니아는 그럼 우리도 헝가리 쪽 국경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슷한 조치들을 이미 이번 그 중동 사태 이전부터 덴마크 같은 나라도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킨 상태였고, 사실은 프랑스도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쉥겐 조약이라는 게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자유롭게 오가게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뭔가 위기 때마다 좀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뜻일까요? 유럽연합의 내무장관격인 그 일바 요한슨 내무담당 집행위원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쉥겐 협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브뤼셀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불법 체류자인데 이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따지고 보면 브렉시트 같은 것도 이주자들한테 좀 반감을 품은 영국 내 여론 탓이 컸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면서도 결국 위기는 이제 국가 단위로 먼저 느끼는 법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불법 이민자, 난민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도 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이 중동 북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 거쳐오는 해상 난민들 그동안 많이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많죠. 그리고 또 해상 루트 말고 육상으로 건너오는 그 통로들에 있는 나라들, 좀 시리아 난민 유입 때도 그랬고, 특히 좀 동유럽이 많이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동유럽은 과거에 참 난민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또 가장 배타적인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동유럽에 지금 극우파 정부들이 들어선 나라들이 많은 것도 좀 정치적으로 이 난민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 좀 헝가리가 많이 그런데요. 헝가리 외교장관은 이 쉥겐 때문에 국경 통제가 느슨해서 유럽 경제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이런 주장은 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극우파들의 목소리에
이번 사태 뒤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난민 문제, 또 이주자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내부 합의를 시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합의는 어느 선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선 그 19일에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이제 룩셈부르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브뤼셀 사건 같은 게 있고 해서 아예 불법 이주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문제까지 거론을 했다고 해요. 네. 네, 아마도 자국민들 송환을 거부하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이주자들의 출신국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쉥겐 지역에 속한 나라들 비자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경고인 것 같은데 이미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그때 시리아 내전 때 난민 사태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이 2020년부터 벌써 이제 이주 위기 관리 차원에서 네. 새로운 이민 난민 협약을 놓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회원국들 사이에서 잠정 동의는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럽의회, 네. 유럽이사회, 뭐 유럽집행위원회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올해 말이면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게 득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이번 전쟁을 놓고도 지금 하나의 유럽, 뭐 해법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최근 관련해서 긴급 정상회의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양상과 함께 이런 균열은 더 커질 걸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의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미국이 친이스라엘 일변도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균형 있는 접근, 하마스에 좀 우호적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망이 커지니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양상,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인도적 원조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했다가 또 네. 내부 불만 때문에 반발 때문에 번복하는 그런 예. 소동도 있었고요. 일단은 유럽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국제법에 명시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지금 봉합을 해놨습니다. 근데 27개국 시각이 사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과정에서 예. 이 유럽의 공동 외교라는 그런 노선도 시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전쟁과 테러 위협 앞에서 다시 흔들리는 이 유럽연합 구정은 저널리스트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